중정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전교하였다. 아침에 경련에서 아뢰기를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은 한도를 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예로부터 오랑캐들을 대우하는 도리가 견제만 하고 끊어버리지 않은 것은 변방일이 잠잠하여 사단이나 틈이 없도록 하려 한 것이다. 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의 수량을 한정하여 한정한 대로만 받아들이며 한정한 대로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듯하니 해조와 의논하라. 또 보병들이 대신 번을 세우는 것 및 승경원이 사령을 대신 세우는 대가의 배를 대간이 그 수량을 한정하고자 했으니 또한 해조에 물어보아야 한다. 다만 한 사람이 더러는 여러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서 한 사람의 몸으로는 지탱하지 못하여 허다히 영물을 빼먹는 것은 매우 불가하기 때문에 전에는 대신 세웠다가 탄론하는 자가 있으면 등급을 올려 주의 주었었다. 요사이는 전력하여 적발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 이제부터 통렬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 얼음 저장에 관한 일은 척수와 중량을 더 작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동서의 빙고에 얼음을 더 저장하려 한 것도 아니다. 내빙고의 얼음 덩이는 진풍정 때 쓸 것이고 장원서 사옹원의 얼음 사용하는 물건에 날마다 써야 하며 매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조로 하여금 더 저장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량을 저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수량의 300장보다 더 저장하게 하되 더 저장할 수량은 해조의 공사를 기다려 보아 하려 하는 것이다. 빙고를 더 짓는 일은 300장 들어갈 때를 헤아려 보아 한 칸이나 혹은 반 칸을 더 지으려 한 것이다. 얼음은 저장해도 이득이 없는 것인데 과다하게 하여 어디다 쓰겠는가? 이런 뜻으로 해조에 물어보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신뢰를 침학한 것에 관한 법을 충분하는 것과는 과중하고 오는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과중하니 마땅히 홍치 6년에 수교한 대로 승전을 받아 거듭할 것을 그 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신뢰를 침학한 것에 관한 일은 홍치 6년의 수교를 거듭 밝혀서 하되 먼저 방을 걸어 널리 다 알게 한 다음에 검단해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는 9월 9일에 대전에서 양로연을 베푸시게 되니 중궁전은 여자 노인들을 마련하여 술과 고기를 반사하게 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4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일의 징풍정을 비 때문에 문정전에서 해야겠는데 내전이 협작하므로 정제, 기생 외에 관현과 의장의 유언은 들여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순변사 허괭이 치게 하기를 임사이도 낭나게 마다롱가 등이 공수를 하기를 우리들이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고대와 이막은 잡을 때에 도망해 버렸고 낭시 여언거와 저벌허는 어두운 속이라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다만 괴수 도적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귀순한 사람으로서 계책을 마련하여 괴수 도적을 잡아 바치려고 이막과 서로 싸우다가 마다가의 아들은 화살을 맞기까지 했는데 우리들이 도리어 구류되었으니 지극히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공수란 말이 비록 분명하지는 않지만 말 기운이 힘없어 대가는 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임사이도 등이 낭시 여은거와 저벌러 등을 소고대의 아비 이막의 아우라고 거짓말하여 변장을 속였으니 진실로 주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귀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받게 되기를 바라고 자질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주의를 다스리고 도로 놓아주지 않는다면 한갓 그들이 분주하게 노력한 것을 저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뒷날 기순하는 길을 끊어버리게 되어 놓아보내거나 않는 것이
해로울 것도 이로울 것도 없으면서 그들에게 원한만 더 많이 심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니니 이번에 그들이 자복한 것에 따라 조정의 뜻으로 말해주기를 너희들이 속인 죄를 법변장이 법으로 조치하기를 청했지만 기순한 지 이미 오래된 데다. 만포에 변이 생긴 뒤 분주하게 신고도 했고 잡혀간 사람들을 수해하기도 하여 실증이 가상하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하여 놓아주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더욱 순종하며 도적의 괴수를 잡아온다면 대우를 그전처럼 하고 후한상도 줄 것이며 너희들의 자제도 마땅히 모두 놓아주겠다고 하여 이렇게 다 이름에 후하게 대접하여 놓아준다면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험을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상의 언덕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이 이러한데 시여 은근은 쇠수하고 누추하며 우매하고 저벌허는 나이 어리고 미혹하며 용렬하여 여기 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교하였다. 순변사가 측이한 야인들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일은 병조와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시급히 정부에 신보해야 한다. 또 순변사는 내려간 지 이미 오랜데 아직 계문하는 것이 없기에 변방지역 순심을 끝내고 정토에 관한 형세를 헤아려 보아 감사 병사와 함께 의논해서 계문할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문이 없다가 지금 온 계문은 곧 야인을 놓아주는 것에 관한 일이다. 순변사가 나가는 일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범 중한 소임을 위임받고 나갔으니 한간 나만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순심을 끝내지 못했더라도 순심한 지역을 서게하면서 아직 순심하지 못한 데는 주위에 순심을 끝내는 대로 계문하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또 임사이두 등이 처음에는 이막과 소고대는 모두 도망해버려서 소고대의 아비 낭시 여응거와 이막의 아우 저벌허를 잡아왔다고 공수를 했다가 다시 추문하자 어두운 속이라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도적 괴수의 집 사람으로 여겨지게 잡아왔다고 하여 당초에는 분명히 이런까지 들어 말을 했다가 뒤에는 앞서 한 말을 번복했으니 만일 이런 틀리는 점을 들어 끝까지 힐문한다면 자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힐문해야 한다.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랜 향통사 조율에 관한 공사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공사를 보건대 공혁 취제조에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자는 엽전 한 깨미 이상을 도둑질한 것은 을의 장 60에 처하는 것에 준하여 한 등을 더해서 장 70에 처한다 했고 송록에는 외인들에게 친근하려고 각 고을 각 역에서 각가지로 배단을 부리는 자는 논제한 다음에 다른 도에 친근한다 했고 또 외인들이 가진 물건을 몰래 서로 무역하며 실정을 알고 이를 내통하는 자는 대전에 금난한 물건을 몰래 매매하는 자의 예의에 의하여 장 100도 3년에 처하고 역마수를 더 낸 자도 장 100도 3년에 처한다 했으니 이 통사들의 죄를 장 70에 처하여 다른 도에 증거하는 것으로 조율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죄 과로만 결단하여 중한 대로 죄를 준다면 장 100에 처하여 다른 도에 증거하는 것이 가할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조율했는지 율관에게 물어보고 아래라 하매 윤인경이 즉시 율관에게 물어보고 아래였다. 각 고을 각 역에서 배단을 부리는 자는 논제한 다음에 다른 도에 친근하고 금단하는 물건을 몰래 매매한 자는 장 100도 3년에 처하는데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범하면 한 가지 죄가로만 결단하게 되고 또 죄범 준 개조에 친구는 장 100도 3년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통사들이 범한 것을 개장하면 장 100의 죄에 이르지 않고 충분은 도 3년보다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장 70에 처하여 충분할 것으로 조율한 것이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0월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외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의 한도를 정하는 일을 어제 전교하셨는데 평소에 일본국 사신과 대내전의 사신은 진실로 국가에서 후히 대접하는 사람이고 보통 외인들에겐 이미 한도를 정하였었으니 만일 이번에 수량을 다시 정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원망하고 분개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외인들을
대접을 그처럼 호하게 하는 것은 변방 사단 때문이니 이번에 따로 약조를 세울 것 없이 자네 한도를 정한 것 외에는 수량을 더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거듭 밝힘이 어떻겠습니까? 또 내빙고에 저장하는 얼음덩이는 조정주로부터 모자라는 배단이 없었는데 올해는 빙고에 불이 나 다시 덮을 적에 바람이 기운을 뚫고 들어가게 되어 더욱 쉽게 녹아버려 그런 것입니다. 대저 내빙고는 예조가 관장하지 않고 자문관 관원이 전적으로 관장하는데 빙고를 열고 출납할 적에 단속하지 못하여 고자들이 많은 수를 훔쳐 쓰게 됩니다. 만일 이런 폐단이 없어진다면 비록 더 작정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모자라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외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관한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내빙고의 일은 과연 아랫말이와 같으니 더 저장할 것 없이 이대로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해조 및 자문관 관원에게 이르라. 충정치록 62권 중종 23년 8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오는 9월 9일에 종친부, 의정부, 의빈부의 진연을 대전대로 거행하기를 결정하니 전교하였다. 근래에는 연사가 흉년 들고 또한 재변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연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친들에 대한 접대가 조종조와 같지 못해 이는 친친하는 돌이 흠이 꽤 되니 아랜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충주시력 62권 중종 23년 8월 16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게를 보병들의 대신 번세우고 대가로 주는 배는 지난 무인년에 이미 한도를 정했는데 근래에는 외람되게 받고도 달로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가의 다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만일 배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한도를 거듭 밝혀 금단하는 것이 가합니다. 대번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역을 대신 쓰는 자는 죄가 장일백이고 배의 수량을 받고 물려서 쓰는 것 및 여러 사람의 역을 쓰는 자는 죄가 장일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하는 것이 전부터 상례의 법이 되어 있으니 이제 따로 관장하는 각사가 승전을 받아 이로써 검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시력 62권 중종 23년 8월 16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전번에 통사 2 화종이 가지고 온 요동 총병관 장병이 청구한 말 안장에 관한 일은 보낼 것이 없다고 전교하셨습니다만 만일 정조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는 청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게 한다면 앞에 가니 정조사가 가기 전에 가게 되므로 그가 반드시 묻게 될 것인데 장차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대답할 말을 이번에 일러서 보내야 할 것이니 그가 만일 묻게 된다면 말해주기를 우리나라의 법은 통사들이 해조에다 말로 고가하지 못한다. 저번에 보낸 청구에 관한 것을 통사들이 부득이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아직 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탕참에서 보내온 차비는 뜻을 알 수 없기에 최세진을 하여금 번역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의주에서 이첩한 것을 보건대 김동란을 요동으로 잡아보냈다는 말이 과연 사실입니다. 그들의 뜻이 김동란이 도둑질한 말의 털, 삐깔 및 도둑질한 날과 말주인의 집이 이 세 가지를 써서 보내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이로써 증거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당참에서 하는 짓이고 요동에서 우리나라에 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 답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동에서 반드시 김동란을 우리나라에 보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본도의 경차관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잡아다가 주문해야 합니까? 아울러 대신들과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총병관 장명이 청구한 것을 대답하는 일은 예조가 아랜대로 하라. 차비를 번역한 것 및 평안도 감사의 서장은 아울러 정부 난관에게 주어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김동란의 일은 나도 잡아다가 주문하고 싶은데 다만 말주인과 사관이 모두 거기에 있으니 마땅히 경차관으로 하여금 주문해야 할런지를 아울러 대신들과 의논하라. 진조시력 62권 중종 23년 8월 1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와 관이 있었다. 진조시력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오늘 대내전의 사신에게 잔치를 내리실 것인데 신이 앞배관이 되었기에 지금 명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다만 전일에 접견하신다는 분부가 있으셨는데 저 외이들이 모두 이미 들었을 것이니 요사이 대변이 있어 풍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관원을 명하여 잔치를 내내는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지 취품해야 합니다. 취품합니다. 여조판서 김극성과 참판 조방은도 와서 명을 받았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을 받으려는 것은 알았으니 이제 가서 말해주기를 당초에는 접견하려고 했는데 요사이 수위해로 인해 재변이 있기 때문에 접견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법전은 무릇 재변이 있으면 임금이 감히 풍류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라 하였다. 장광필이 또 아뢰기를 오늘 외인들이 요청하고 싶은 일이 매우 많을 것인데 그 외인들이 이미 접견을 받지 못하는 데다 또한 소청을 허락받지도 못하고 매매할 물건도 무역을 금단하여 모두 새로 정한 한도대로만 하고 이전처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반드시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듣건대 의서 새 책을 요구청했다는데 만일 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간절하게 청구한다면 비록 새 책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한 책이라도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였다. 청하는 일마다 막아버리고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원망하고 분개할 것이다. 서책 같은 것은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한 것만 주어도 되겠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라. 당참의 비문에 말의 털 색깔 및 말 주인의 이름을 써서 보내라고 했으니 이는 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써보내는 말의 털 색깔 및 말 주인의 이름이 그가 말한 것과 서로 맞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이번에 답하기를 김동란이 여러 해 말을 도둑질했고 도둑질한 것이 한 집만도 아니어서 말의 털 색깔과 말 주인의 이름을 지금 써보내기는 하지만 적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이렇게 범범히 말을 하고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김동란의 추문에 관한 일은 본도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올려다가 추문한다면 거기 있는 딴 마음을 가지는 무리들이 스스로 편치 못하여 소유를 일으키게 될까 싶으니 마땅히 사리를 하는 조관을 보내 단지 아주 가까운 사관들만 추열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추열할 것이 없이 즉시 법대로 형벌하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의주 같은 지방은 다른 곳처럼 볼 수 없어 한번 발만 돌리면 모두가 딴 지경으로 변반 사정이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찬교하였다. 당참에서 이미 김동란을 요동으로 잡아보냈다고 했으니 요동에서 묻기를 기다렸다가 답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다. 김동란을 추구하는 일은 과연 아랫말과 같아 변방 백성이 동요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마땅히 분개가 높고 사리를 하는 조관을 보내어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임시에 다시 의논해 사는 것이 가하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승무는 도제조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 최당 등이 가지고 온 문서 행장 따위를 말한다. 그것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할 것인데 문서 끝에 이미 기자를 찍었으니 장작 그 지면의 말미를 베어버리고 주어야 할 것인지를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기자는 대내에서 찍어 내렸었기에 이미 베어내도록 한 것이다. 또 이 문서를 주어 보낸다는 것은 자문에 기록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에게 준다면 중간에 버릴 배단이 없지 않으니 데리고 가는 통사에게 주는 것이 가하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실인지 아닌지와 해양도에 사는 사람들은 곧 중국에서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를 또한 이를 증거로 하여 듣고 보고 오도록 해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김동란을 수거하도록 경찰관을 차임하여 보내고 싶은데 다만 평안도에는 사명이 번다하므로 원계체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고 싶으나 원계체는 또한 순변사의 종사관이기 때문에 윤계 의주의 관리들을 추구하는 일로 평안도에 있으니 그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겠으니 대신들이 아랜 뜻으로 주열할 것을 윤계에게 하사하고 아울러 그 도의 감사에게 유시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달 16일에 내가 고찰해 볼 일이 있어 고문 진보 한 권을 책방 내관 서석동으로 하여금 찾아오도록 했었는데 서책이 잡다하게 노인 속에서 찾아내기를 꺼려 대내에 들어간다고 핑계하고 임의로 물러가 앉아서 갖가지로 반개하고 즉시 찾아오지 않았고 밖에다 간수한 것에서 구득하고 나서 어찌 찾아오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답이 전교하실 때 책장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달했었다고 하여 면전에서 배만하게 소리를 높여 대답하여 지극히 과오가 심했으니 반복해서 기만하여 계달한 죄로 의금부에 내려 치고하라. 또 책방 내관 박성근은 서석동이 기만하여 계달한 말만 굳이 듣고 또한 즉시 찾아오지 않다가 다시 명하게 된 다음에야 찾아왔으니 형조에 내려 치고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6번째 기사 사업 정교하였다. 사옹원에서 받은 영경전 앞에 배설한 사기를 형조로 하여금 맞는지 대보도록 한 것은 각 색장의 상언을 옳게 여겨서가 아니라 간사한 그 짓을 적발하고자 한 것이다. 사옹원이 당초에 이미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들여놓다가 6달이 되었어야 비로소 바꿔드리기로 이보하였기에 새겨진 표를 고찰하려 한 것이다. 형조가 본사의 뜻으로 되어보려고 하였다면 사옹원 관원으로서는 오히려 적각 제조에게 고하고 창고를 열어서 내보냈어야 한다. 이번에 전지에 따라 되어보려고 하자 제조의 창고에 가져다 간수했다고만 대답하고 즉시 내보내지 않아 지극히 불가했으니 사옹원 관원을 추구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7번째 기사 황해도 해수에 동풍이 불면서 폭우가 쏟아져 나무가 뽑히고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으며 재령에는 큰 바람이 일고 비와 우박이 섞여 쏟아졌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7일 병진 8번째 기사 경상도 사천현에 폭풍이 크게 불어 소리가 뇌송 같았고 큰 나무가 뽑히면서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렸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시간간 과구가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이 때문에 민간의 풍속을 살펴보아 정교를 베풀되 사치하면 검소하도록 단속하고 검소하면 예의에 맞도록 시범한다 했습니다. 지금 풍속이 퇴폐한 지 이미 오래고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여 바로잡을 수 없는데 복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더욱 풍습화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앙등하니 만일 상께서 검덕으로 시범하여 이런 배풍을 바로잡으신다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풍습은 하루아침에 졸리언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는 자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요사이 금법을 범하여 주의를 얻은 사람 모두 서얼이거나 미혹하고 용렬한 사람들이니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 힘있게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죄만 다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서얼로서 더러는 교자를 타는 자도 있으니 이는 명분의 등급이 없어졌어이다. 법사가 이미 검단하고 있겠지만 다시 더 통렬하게 검단해야 한다 하며 작년 이기가 아뢰기를 과연 상의 분부처럼 검법을 범하여 주의를 얻은 사람은 모두 미혹하고 용렬하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어찌 외람된 짓을 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검난하는 사람들이 적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본부가 모두 엄중하게 검찰을 가해야 합니다. 하고 대사관 유윤덕은 아뢰기를 사치가 풍속을 이룬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초록 염색도 지나치게 짙은 것을 숭상하여 전에는 대여섯 필을 염색했던 쪽으로 지금은 한 필도 염색하지 못하는데 모두들 제군, 대가 및 권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며 다투어 서로 본받아 패습이 되었으니 만일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말킨다면 자연 이런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랫말처럼 이런 말을 전에도 들었다. 사치하는 패단은 한갓 아름답지 못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에 쓰는 것이 또한 많게 된다.
내가 깊이 그런 패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궁중에도 그처럼 진하게 물들이는 것을 금단했다. 음식을 사치하는 패단도 전에 없던 것이다. 외방에 있었어도 다투어 사치를 승상하여 무릇 손님을 대접하려면 언제나 20여 가지를 겸하게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량이 망령된 무리를 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일 현명하지 못한 수령이라면 사치를 경쟁하게 된다. 관찰사는 모든 수령들이 본보기이니 만일 번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검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이기가 아래기를 외방의 음식 사치하는 패단은 전일에도 이미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 정원으로 하여금 각도에 하사하도록 하셨고 본부에서도 이첩하여 검단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세세한 일을 항시 이첩할 것이 없다. 자늘의 각사의 노비들이 상언한 것을 보건대 각사의 음식 사치가 더욱 심했으니 서울에서 그러하지 않은 다음에야 외방을 검단하게 둘 것이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자늘의 순찰사가 계문한 것을 보건대 임 사이두 등의 앞뒤 말이 달라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 파년해졌으니 이런 파년한 일로 다시 힐문하기를 당초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도적 괴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이름까지 들어 소고대의 아비이고 이막의 아우라고 했었느냐고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자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물어야 할 요점인데 묻지 않았으니 이는 주문이 미진한 것이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순변사의 뜻은 거짓이 궁지에 몰려야 자복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주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한형류는 아뢰기를 주문이 과연 미진했습니다마는 대개는 이미 자복한 것입니다. 순변사의 뜻은 야인들을 가두어 두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으므로 모두 놓아보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계문한 것입니다. 전의 주에 없는 야인들이 또한 많이 갇혀 있으니 만일 놓아준다면 이들은 마땅히 먼저 놓아주어야 하고 먼저 낭시, 여은거 등 2사람은 놓아주고 임사이두 등 3사람은 그대로 가두어 둔다면 2-3사람들이 또한 반드시 스스로 기만한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지사 긴급히비 아뢰기를 오늘 진강한 열국의 풍속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풍습은 사치하는 폐섭을 면하지 못하겠으니 후세에 반드시 기롱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패단이 있더라도 사치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검약으로 시범하여 그런 패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복들이 사역하기 고통스러운 패단을 들어 상언함으로 상의 본부에도 언급하셨거니와 신이 일찍이 중국에 갔을 적에 보니 점심의 양식과 반찬값을 각각 그 사람에게 주어 각자가 마련해서 먹게 하였고 또한 한꺼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그의 집에서 마련해 오는 대로 먼저 먹기도 하고 뒤에 먹기도 하였으며 또 여러 가지를 겸할 것 없이 단지 요기만 할 뿐이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한형류는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넉넉하게 녹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쥐가 높고 녹이 후한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아래과는 언더는 녹봉이 매우 박하고 들어는 먼 시골 사람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며 벼슬하는 사람이 또한 많아 중국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홍색에 가까운 것은 검단했었는데 지금 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의복이 지나치게 붉다. 이는 비록 세세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검단해야 한다. 방금 복식에 가는 말이 있었기에 말한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복식이 홍색에 가까운 것은 신도 놀랐습니다. 전에는 무명 단령을 편리한 것에 따라 입었었는데 요사이 6-7년 이래로 시신들이 다투 홍색에 가까운 옷을 입으므로 신이 일찍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옷을 입고 상의 앞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오히려 고치지 못하는가 여겼습니다. 아니 상이 일렀다. 이는 예적에 검단하던 것인데 지금은 용복의 유도 다투어 짙은 홍색을 승상하니 매우 불가하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련에서 아랫 일들은 비록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법사가 마땅히 금단하게 둘 것이다. 복색을 짙게 염색하는 것은 음식 사치하는 것을 좌우에서 아뢰었는데 이번에 그 복색 사치는 전에 없던 일이다. 속옷 같은 것은 명주로 한 것이나 초로 한 것이나 모두 입어도 되지만 심지어 겉옷도 지나치게 가는 것으로 만들어 속옷이 모두 밖으로 비치게 되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금단해야 한다. 또 짙게 염색한 초록을 좋아하고 숭상하므로 밭에 곡식을 심지 않고 쪽을 많이 심어 지나치게 짙게 하기를 힘쓴다고 한다. 대범 초록은 본디 그런 색이 있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짙게 한 것이 없는 법이니 비록 밝혀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편치 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는 반드시 궁중이나 대가들이 그 사람 좋아하고 숭상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본받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법조로 검단할 것 없이 상위원에서 염색하는 남색이 합당하다고 했으니 이것을 꺼내서 대내로 들여다 색깔이 어떤지를 보고 외방에 내보내어 서울과 외방으로 하여금 이를 표준 삼아 금단하게 하고 싶으니 이런 뜻으로 헌부에 말해주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는 9월 4일에 문묘에 별지한 다음 유생들은 낙점하여 명륜당에서 강경하는 일은 감결을 받아 모든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예조가 80세 이상의 맹인들을 예조 안에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여타의 노인들도 모두 부축하여 대궐 뜰로 오게 하고 맹인들도 자제들이 부축하게 하고 오게 하며 아울러 대궐 뜰에서 대접하는 것이 가하다. 또 80세 노인들에게 잔치를 내리는 것은 상례이다. 일찍이 듣건대 100세인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니 이는 매우 귀한 일인데 멀리 외방에 살고 있다면 불러다 대접할 수 없지만 경기 건방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울러 잔치를 내려야 하고 잔치를 내릴 적에는 100세가 된 분계가 높은 사람은 전내에 앉히고 분계가 낮은 사람은 따로 계상에 앉혀야 한다. 경기 건방과 서울에 사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을 서게 하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김동란을 추구하는 일은 변방 정세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생을 체결해야 하는 일이므로 모름지기 사리를 잘 아는 조관 중에 조정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추구해야 하고 만일 실정을 아는 사관이 있다면 만연된 될 것을 우려하여 추구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들이 듣건대 상께서 윤계가 추구하도록 명하셨다는데 윤계는 숙련된 사람이 아니어서 반드시 조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의주 관원을 추구하도록 명하셨을 때에도 대간이 불가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뜻이 반드시 소재가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숙련된 조관을 보내 추구해야 합니다. 하니 찬교하여다. 윤계로 하여금 추구하게 한 것은 검단을 없애려 한 것인데 지금 윤계가 부족하다면 숙련된 조사를 시급히 차임하여 보내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초록배를 끊어서 대내에 들이라고 전교하셨기에 상의원에 물어보니 새로 재단한 것은 이미 모두 다 써버리고 빛이 바랜 오래 묵은 것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감히 올해 새로 염색한 두피를 임내하였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다투어 짙게 염색한 초록만 승상하고 옅게 염색한 것은 좋아하지 않아 풍속이 사치하기 때문에 상의원에 적당하게 염색한 초록배 재단한 것을 가져다가 표준을 삼아 금단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건대 이러한 패달은 내가 이미 금단할 뜻을 가졌었고 대신과 대간이 또한 아래였으니 이를 검단하는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상의원이 염색한 것으로 두루 유시할 것이 없다. 짙게 염색한 색깔을 조관들이 모두 입지 않는다면 이런 배단이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니 만일 대간이 오거든 이런 뜻으로 말해주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형제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사역원 참봉 손효달이 유학 박옥을 등과 도박하다가 금법을 범한 것을 추구한 공사였다. 무리한들이 군중을 모아 당을 맺고 의원 기녀들을 불러내어 다투어 도박을 하여 서로 재물을 내기 하다가 이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항시 있으니 통렬하게 검단해야 한다.
또 그 중에 도망한 자는 그의 집 종을 가두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가산이 유여한 자는 비록 종을 가두어도 마침내 나타나지 않으니 형조는 이런 뜻을 알고서 주문해야 한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7번째 기사. 예조의 단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종친들에게 잔치를 내리는 것이 성종조의 고사인지 알 수 없다. 예조에는 반드시 등록이 있을 것이므로 고찰했을 것이지만 어찌 잘 알 수 있겠는가? 반정한 이유로는 매양 재변 때문에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폐조 초기에 잔치를 내렸던 일은 반드시 성종조의 고사에 따라 했었을 것이다. 그때 후원에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음식 가짓수를 간략하게 갖추어 승지와 사관을 제외하고 종친 중에 어느 사람을 가려 관사하도록 하고 위에서도 친히 활을 쏘았었으니 이 일도 성중조의 고사에 따라 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만일 고찰하기 어렵다면 이품 이상의 늙은 종친 중에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는 친친의 일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어서 군신과 잔치하는 예의와 같은 것이 아니니 만일 고사가 그러했다면 다시 서서 아뢰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8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제향소에서 쓰는 사기가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문소전, 연은전, 영경전 등에는 모두 구리 그릇을 사용하고 그 앞에 뱃을 하는 사기는 사옹은으로 하여금 드리게 하는 것이다. 신어 앞에서 쓰는 물건은 어기로 사용해도 안 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쓰게 해서도 안 되는데 창고 안에 흩어놓으면 하인들이 딴 데다 쓸 배단이 없지 않아 설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한갓진 곳에 묻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한 대로 묻으면 몰래 파낼 배단이 없지 않으니 모두 부수어서 묻게 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9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에 바닷물이 넘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많은 사람이 익사하고 화곡이 손상되었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8일 장사 10번째 기사. 경상도 용궁에 남풍이 크게 불어 지붕의 기화가 모두 날아가고 큰 나무들이 부러지고 뽑혔으며 화곡이 모두 쓰러졌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9일 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22일에 모화관에서 친열하겠으니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도록 병조에 이르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9일 무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비변사가 비인 임사이두 등을 끝까지 추문하려 했는데 야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의 예대로 추문해서는 안 됩니다. 순변사 허경이 서울에 있을 적에는 오는 피인들을 저는 가둬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려가서는 갇혀있는 야인들을 따져보아 놓아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변방의 일을 허경에게 위임했으니 그의 공사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9일 무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선의사 통사를 빨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이 앞서 일본국 사신이 오면 감사가 그들이 띠고 온 일과 가지고 온 물건을 먼저 예조에 신고하고 예조가 이에 의해 사목을 마련하여 아뢰면 선의사를 차출하는 것이 준례이다. 이번에도 감사가 이미 예조에 신고했다면 시급히 선의사를 차출하여 보내라. 전에는 선의사가 사신과 묻는 것에 따라 답변을 했고 더러는 시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으니 선의사가 되는 사람은 조종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예조에 말해주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9일 무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일백세가 된 노인들의 장부가 본조에 있으므로 서울은 쉽게 고찰할 수 있지만 외방의 것은 생존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이첩하여 물어보아 서게 하겠습니다. 또 김동란은 당참해서 벌써 요동으로 잡아보내고서 지위가 자기의 사사 뜻으로 의주에 통문했습니다. 그런데 의주는 지경이 중국과 연접되어 항시 사고가 번다 하므로 만일 당참의 문서에 일일이 회답하여 한번 줄례가 되어버린다면 뒤에는 반드시 난처한 일이 생겨 폐단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상참의 사자가 다시 와서 묻는다면 의중 목사를 시켜 대답하기를 김동란을 이미 요동으로 잡아보냈다고 했으므로 요동에서 묻기를 기다렸다가 답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시하가 하실 때에는 유생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전례인데 현재 거관하는 유생과 사학의 유생만 들어가 참여해도 오히려 1,500~600명이나 됩니다. 지금 유방의 유생들이 별시를 보려고 모여들어 5~6천 명이나 되므로 각사가 맡아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일백세 노인은 고철에서 서게 해야 한다. 당참의 비문을 회답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또 유생들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만일 음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매몰스럽게 될 것이다. 저늘의 대간이 상을 차리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허다한 유생들의 각사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한다면 반드시 시끄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학을 자주 하지 않으므로 음식을 전혀 먹이지 않을 수는 없다. 또 강경을 하는 동안에 오래 있노라면 반드시 배고픈 유생들이 많을 것이니 문무가의 숙배 때 술을 내리는 예대로 큰 소반에 안주를 담아 차례차례 주며 큰 잔으로 술 한 잔씩을 내리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9일 무 5번째 기사 저번에 전교하였다. 전일의 당참의 자비 회담은 대신이 아랜 뜻대로 하라는 것을 이미 분부해 놓고 이번에 예조가 언어로 답해 보낼 것을 취품할 때는 언어로 답할 것인지 자비로 답할 것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었다. 대저 중국 사람의 문서는 경솔하게 빈말로 답할 수 없으니 즉시 의정부에 신고하여 대신들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김공예가 아래기라. 특근데 이달 추석 때 청량리 옹주가 문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적에 보재원에 머물러 무악을 차렸었는데 하인들이 큰 길을 지나가는 말 탄 사람을 발견하면 곧장 끌어다가 사족을 불겨 굿하여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옹주는 알지 못하는 일이겠지만 하인들이 외람되이 그런 것입니다. 또 한천이와 안양군의 부인도 따라갔었다고 하니 이는 청령위의 묘를 참배하는 일로 나갔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실의 부녀가 오래 성 밖에 머무르며 하인들의 외람된 짓을 조금도 금단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를 징계하지 않는 장차 호양공주의 종들을 놓아 사람을 살해한 것과 같은 일이 있게 될까 싶으니 추고하기 바랍니다. 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일이나 이는 필시 하인들의 외람되는 그 짓을 한 것이니 추고해야 한다. 하니 상의 홍숙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어제 경상도 감사의 계본을 보건대 일본 사신이 나왔다고 했었다. 대저 이렇게 외사가 나오게 되면 이전에는 시정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나가 맞이하여 무역하여 외람된 일이 많이 있으니 이는 경미한 일이 아니다. 선위사를 가려서 자출하는 일을 이전은 미리 알아서 해야 한다 하였다. 정은 인붕이 아래기를 신이 함경도 평사 때 보건대 하삼도의 양민을 입거시켜 변방을 채웠기에 원래부터 사는 사천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사천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에게 공격도 하지 않고 또한 관가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한갓 사천이라고만 하고 심지어 그의 주인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바라건대 각별히 주세하여 천적을 고찰해보아 부실한 자가 있다면 충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들은 감사와 병사 자신들이 마땅히 검속해야 할 일인데 다만 천인을 양민으로 만드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어서 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또 천인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기록해서 문서를 만들었다가 비상한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이 가하다 하며 인붕이 아래기를 신력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추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뢰었습니다. 또 친군 위는 조종조에 설치한 뜻은 지극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쓸데없는 것이 되어 모두 향리로서 면역한 자 및 입가한 사람으로 시킴으로 자못 별부방의 의의가 없게 되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녹만 받는 사람이 왜 많습니다. 바라는데 그 녹을 두 등분하여
절반을 가져다가 부방 나온 군사들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사 이행은 아뢰기를 함경도의 양민이 몰래 숨어 서울로 오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사천은 비록 추세하더라도 충분할 수가 없지만 양민은 진실로 추세해야 합니다. 근래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겨 데리고 오는 것이 많은 데다 소위 사족이라 한들 어찌 모두 현명하겠습니까? 이들이 외람되게 양민들을 차지하여 데리고 오는 것이 많으니 이러한 일은 마땅히 금속하여 외람되게 점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런 패단이 있다. 한가 그 도만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한데 양민들은 신역 때문에 고생하지만 사천들은 신역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니 진실로 추세해야 한다. 대저 이런 짓을 처음부터 매양 살펴서 헤아려서 살피도록 했는데도 많은 수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번에 관노비를 데려오는 것을 이미 법을 세웠었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해이되기 쉬우니 그득 그 법을 발표해야 한다. 하며 이 행위 아래기라 근래에 고자질을 하는 것이 풍속이 되었습니다. 신이 덕건대 평안도 의주에 입거한 사람이 그 고을에서 주의를 짓고도 도리어 그 관원을 고소하러 서울에 왔다가 수리하지 않으므로 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저 수령들이 어찌 모두 인심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허관은 의주 목사인데 다른 수령의 유가 아니고 곧 시중으로 드나들대는 사람이니 어째 패단 부리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부민 고소는 본래 해당되는 율이 있으니 이 사람의 죄를 다스려 그런 풍속이 징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사람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고소하는 풍속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신이 일찍이 들은 말이 있으면서도 아뢰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저 수령들이 백성을 다스릴 적에 해야 할 일이 지극히 본다 한 법인데 어찌 일마다 모두 백성들의 심정에 맞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러므로 백성이 고소하는 풍습을 숭상하는 것이니 지극히 아름답지 못하다. 부민고소에 대한 죄는 본래에 해당하는 율이 있으니 유사가 헤아리고 살펴보아 죄주어야 한다 하며 이 행위 아래였다. 명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백성들로 하여금 명분을 알게 한다면 자연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래 백성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전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일 말을 다 하게 하면 또한 이런 패단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니 이는 짐작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이 패단은 이미 이루어져 검단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람들의 말을 매양 들어주면 신은 명분이 전도될까 싶습니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방금 경연에서 청령미 옹주의 일을 대간이 아래고 이어서 한천이도 함께 갔었다고 했다. 또 한갓 길 앞에 가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구타하여 말에서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사람도 모두 잡아다가 구타하여 말에서 내리게 했다고 했다. 이런 짓은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필시 하인들의 소위일 것인데 매우 외람스럽다. 청령리 옹주의 사지 노자를 주문하고 한천이도 아울러 주문하는 것이 가하다. 또 우상이 근래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배풍이 버릇이 되어 윗사람이 비록 미미한 잘못이나 세세한 과오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다투어 고소하게 되니 만일 이런 배풍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배풍은 졸련히 고칠 수 없는 것이나 상하가 마땅히 우려해야 할 일이다. 또 의주에 입거한 사람이 그 고을 목사를 고소하려 한 일을 말했었으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느 관사에 와서 고소했는지 물어보라. 평소에 부민고소는 죄가 지극히 무거운 법이니 자세하게 추문하도록 하라. 또 함경도는 양민들이 외람되게 사천에 소속하기 때문에 군민이 날로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 양민들은 신력을 기피하기 좋아하므로 과연 들어가 사천에 소속될 배단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양민을 억압하여 사천을 만드는 것은 원래 해당되는 죄가 있다. 수령 및 첨사, 만호가 관노비를 데리고 오는 일은 이전에 이미 검했었지만 어찌 또 데리고 오는 자가 없겠는가. 법사로 하여금 다시 유찰을 가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덕진군 부인의 상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송사는 형조로 하여금 분간하도록 해야 하겠다. 신필주가 정부시의 관원으로서 이때 본시의 정이었다. 하인들 10여 명을 정해 보내 덕진군 부인의 침실에 돌입하게 하여 마치 모반대역의 집에서 하듯이 비자들을 잡아내게 했다니 이는 매우 불가하다. 대저 도적을 잡더라도 사족의 집은 반드시 입게 한 다음에 수색하는 법인데 하물며 이런 일이야 말해 못하겠는가. 정부시 관원이 신필주의 말만 고지 듣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인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한 초처다. 전제를 받아 추구하라. 신필주는 자기 앞에 당한 일인데 비염하지 않고 동료에게 청하여 그렇게 만들었으니 더욱 그러다. 아울러 추구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종조의 종친에게 진연한 고서를 2품 이상의 나이 늙은 노인은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했는데 이제 물어보지 않더라도 조종조의 후원 춘당대에서 종친에게 진연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춘당대에서 진연을 하되 종친 의빈들이 진연이 끝난 다음에 관사할 것으로 성전을 받들어야 한다. 또 전번에 종친들을 관사하려 하여 종친부로 하여금 활쏘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도록 했으나 마치 미리 있어 하지 않았었으니 이번에는 미리 활 잘 쏘는 사람들을 가려 서게 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또 예조의 공사를 가지고 입게 하기를. 중국 사람 최당 등의 말투가 광패하고 때에 없이 화를 내며 조금도 예법이 없는데 앞에 관을 향해 말하기를 만일 육로로 해송한다면 한 칼에 같이 죽겠다고 한다고 하니 이들은 반드시 중국에서 주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틈을 노려 도피하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바라건대 경유할 각 고을에서 효용군 20여 명씩 뽑아 몰래 따라가며 방어하다가 강을 건넌 다음에는 성들사를 맞이할 단련사로 하여금 앞에 강과 함께 방어하여 데리고 가게 할 것으로 의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잔교하기를. 중국 사람 최당 등이 앞에 간에게 말하기를 만일 육로로 해성한다면 내가 너와 한 칼에 같이 죽겠다고 한다니 이는 반드시 해랑도에서 도둑질하여 온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틈을 노려 도피할 패단이 없지 않으니 군사를 발동하여 압송하는 것이 가하다. 또 통사 차윤조 앞에간으로 하여금 요동에 이르면 대인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이 최당 등이 대인의 명령으로 해량도에서 사냥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해왔다고 하기에 때문에 이자 하고서 데리고 왔는데 실제로 명령을 받아 사냥하러 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이 도망한 사람입니까? 고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중국 사람들은 사사로이 해랑도에 옮겨와 살 수 있는지도 탐문하여 보고 오게 해야 한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번에 그 중국 사람들에 관해 요동에서 묻기를 시켜서 보낸 사람들입니까? 도망해온 사람들입니까? 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 원인을 답변하게 될 것이고 만일 스스로 도망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반드시 중국 조중에 주문할 것이니 이도 아울러 탐지해 오도록 해야 한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대사원 홍언필이 아래기라는. 헌부의 장관은 직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신은 재주와 식견이 어둡고 용렬하여 성질이 또한 게으르고 나약한데 중한 수임을 차지하고 있으니 1년이나 되어 묻 이목을 쏠리는 자리가 신이 오래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럽혀졌습니다. 무상한 신이 어찌 감히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에 수치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신을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비록 여타의 관원이라 하더라도 오래 있으면서 경솔하게 채직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대관을 까닭 없이 경솔하게 채직할 수 있겠는가? 자늘에 면대하여 이미 모두 말했으니 사직하지 말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내전 사송, 동운, 서당 등이 함께 온 통사, 이후상, 변수동, 포세에서 올 때 함께 온 사람인데 매우 간절하게 만나고자 하므로 동평관 권은이 임시 변통의 말로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기도 하고 일 때문에 나갔다고도 답변하니 외인들이 다시 동평관 관원에게 쪽지를 보내기를 역관들이 피침, 피낭을 싸다 주겠다고 우리와 함께 언약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외인들은 역관이 갇힌 것을 알지 못하고 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인과 역관은 마음이 같은 자들이라 갇힌 원인을 서로 알 수도 있을 것이니 이번에 마땅히 답변하기를 역관들은 주의를 범하고 갇혀 있다. 너희들이 무슨 물건으로 값을 주고 피친 피낭을 구하기로 했느냐? 기어이 추심하려고 한다면 추심해 주겠다 하고서 그들이 갇히게 된 죄상은 언니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외방 오랑캐들에게 답변할 말이어서 가볍지 않은 일이니 바라건대 이런 뜻으로 대신들에게 수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임시 변통의 말로 외인들에게 답변할 관원은 누구도 정한 것인지 예조와 의논해서 답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관원 이름을 물어보아 아래고 예조가 아랜 뜻을 즉시 사관을 나누어 보내 대신들에게 수의하라. 다만 이 외인들이 역관과 마음을 같이 했으니 역관이 갇히게 된 것을 알고서 구출하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의도는 자신들이 만약 이런 말을 가지고 묻는다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답변할 것인지 이를 가지고 만나려는 계책을 하겠다고 여겨 물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답변하기를 역관들이 갇힌 일은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다만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내왕하는 일대에서 배단을 부리고 각 고을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금하고 추구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예조가 아랜 뜻과 내가 전한 뜻을 아우러 삼공과 의논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정광필이 의논 드리기를 대저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과 기질이 경박하고 얕다. 비록 세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서로 객사에게 전파해 말해주고 조금 더 숨기는 것이 없는데 더구나 이번에 데리고 온 역관에게 그의 거처를 지금까지 어찌 묻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반드시 알고 있으리라고 여기니 답변해 주기를 역관들이 왕래하는 일대에서 배단을 부린 적이 적지 않고 또한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법사가 지금 바야흐로 주문하고 있으므로 만날 수 없다 해야 합니다 하고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이후 상등이 구금된 것을 반드시 이미 알았을 것이니 아프다거나 나갔다고 한 핑계는 잘못 대답한 것이고 말해주기를 이들은 상경하는 일대에서 사사의 일로 배단을 부렸기에 그 법관이 지금 가두고서 국문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해야 합니다 하고 이행은 의논드리기를 외인들이 비록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나 상의 분부대로 말해주는 것이 진실로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삼공의 의논이 내가 전교한 뜻과 같으니 이런 말로 답해주는 것이 가하다. 또 역관들이 피침과 피낭을 외인들에게 주기로 언약하고서 마침내 어디다 두었는지를 예조로 하여금 물어보도록 하라.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효자와 절부 등에 관한 공사를 가지고 입게 하기를 전일에 상께서 쇠퇴한 세상에 이런 효자와 절부가 있는 것은 그 행실이 가상한 일이니 보상하는 절목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신들이 정표할 만한 것을 고찰해 보건대 대개 단지를 하는 것은 특히 일시적인 성의와 감격으로 인해 하는 것이고 오랜 해가 되도록 효행이 변함없는 사람이라야 그 효행이 더욱 높은 법인데 단지 한 사람을 예적의 줄내에도 정표했으므로 약간의 사람은 정표해야 합니다. 지난 조광조 때 효행이 더욱 특이한 사람을 각도에 있어봐야 모두 뽑아서 신부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그때에 현저하지 못했었으니 실적의 차이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기에 비록 특이하지는 않을 망정 한 가지 일이라도 효행에 관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물품으로 상을 주고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사람은 복호하고 또 그 중에 몸을 아끼지 않은 소행이 뚜렷한 사람은 정문하여 포창해야 합니다. 문안을 보면 이들 중 특이한 사람은 비록 삼강행실에 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할 것이 없으니 마땅히 정문하여 표창해야 합니다.
다만 상께서 절행을 아름답게 여겨 보상하시려는 뜻을 궁벽한 시골이나 한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교하신 뜻을 이 공사에다 판부하여 예문한다면 외방에서 또한 상의 뜻이 있는 데를 알고 더욱 권면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 뜻은 알았다 하였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전주 산호 김천동 강릉 유학 최응록 진사 최명화의 아내 이시 함종 유학 노인석 안주 군사 박호의 딸 박덕 중부의 사비 말덕 포천 한량 권거경의는 부모를 위하고 개천 양녀 막씨는 지 아비를 위해 육신을 아끼지 않고 손가락을 끊어 태워서 약에 다 먹였는데 모두 병에 자도가 있었습니다. 충주 전 해민서 참봉 하승류는 다리의 살을 베고 또한 손가락을 끊어 어미의 병을 치료하였고 우봉 충순이 이윤동의 아내 홍씨는 전에 절행의 특이한 때문에 복호하여 권장했는데 그 뒤에도 20여 년이나 정성과 공경이 나태해지지 않고 지절이 더욱 굳었습니다. 이들의 특이한 행실은 비록 상강 행실에 실린 효자나 열부라 하더라도 이들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담양서원 권복, 장수 유화 김경순, 흥덕 녹사 오준, 부안 진사 최필성, 전 직장 한승덕, 강진 별시위 고수검, 고부 별시위 이숙선, 옥구 별시위 두세준, 장성 영리 차순년, 전주 생원 박세직, 삼척 유학 김승손, 양구 호장 유담, 함종 전 여수 유인달, 순안 전 참봉 박만건, 고원 유학 서상인, 옥천 교생 임세화, 결성 유학 유항, 김제 산호 난금, 홍산 수군 김원손, 중부 산호 박달, 옥천 영리 양로 등은 각기 부모를 위하여 생전에는 효도를 다하고 사후에는 예법을 다하여 조행이 특이했습니다. 나주 양녀 능금, 고부 양녀 금이, 김제 양녀 마비, 만경 양녀 금이, 가산 갑사 방권의 아내 윤씨, 옥천 영리 양록의 아내 막장, 덕산 양녀 보덕, 남부 고 부사 최계사의 아내 남씨, 김제 고 유학 윤사임의 아내 박씨, 전주 유학 박형문의 아내 김씨, 옥천 양녀 석일금, 서부 고 첨지 정석희의 첩 양녀 정금, 운산 고 유학 유해의 첩 양녀 중지 등은 지 아비가 죽은 뒤에 상례를 거행하기에 정성이 극진하였는데 오래도록 달라지지 않아 절행이 가상했습니다. 담양 정병 정희 정한 정진 정유는 함께한 장내에서 살면서 어미를 복양하되 효도하고 우애하는 정이 지성에서 나와 또한 가상했습니다. 전항의 김천동 최응록 하승룡 신명하의 아내 이시 노인석 권거 경, 박덕, 말덕, 막시, 이윤동의 아내 홍씨 등은 대전대로 정문하고 복호하며 소원 권복, 유학 김경순, 진사 최필성, 별시위 두세준, 생운 박세직, 유학 유항, 녹사 오준 등은 관직으로 상주고 유학 서상인, 양녀 능금, 양녀 금이, 양녀 마비, 와 금이 산호, 박달, 영리, 차순년과 양로 등은 복호하고 물품으로 상주며 한숭석, 고수검, 이숙손, 김승손, 유인달, 박만근, 임세화, 김원손, 유담, 난금, 박형문의 아내 김씨, 윤사임의 아내 박씨, 유혜의 아내 중지, 방곤의 아내 윤씨, 양녀 서글금, 보덕, 정금, 막장, 최계사의 아내 남씨, 정희, 정한, 정진, 정유는 물품으로 상을 줘 권장함이 어떻겠습니까?